네 번째 이야기. 마음을 비우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법.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 눈앞에 서서 날카로운 칼을 겨눈 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선입견과 집착이다. 나 무사시가 수많은 전장을 돌며 때다른 네 번째 잊히는 마음을 텅 비운 빈 방처럼 만들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허심의 돌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대할 때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상대를 얕잡아보는 거만함 등이 마음의 창을 흐리게 만든다. 창이 흐려지면 세상의 풍경이 왜곡되어 보이던 마음이 어지러우면 적의 칼날이 어디로 날아오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된다. 나는 대결을 앞두고 항상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에 집중했다. 내가 이전에 거두었던 승리의 기억도 잊으려 했었고, 내가 가졌던 검술의 지식조차 잠시 내려놓았다. 마음이 고요한 수면과 같아야 달빛이 그 위에 온전히 비치는 법이다. 적이 강하다면 강한 대로, 약하다면 약한 대로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워져 있어야 한다. 많은 무사가 자신의 기술에 취해 상대를 보지 못하고 허공을 가르다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환상과 싸웠기 때문이다. 현실의 적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무사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살아가는 일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대할 때나 새로운 일을 마주할 때 미리 짐작하고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한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혹은 이 일은 힘들 것이다라는 식의 미리 짐작함이 우리 눈을 가린다. 나는 이를 마음의 감옥이라 부른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천하를 얻을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른다. 진정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대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정관념의 찌꺼기들을 과감히 쏟아버려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 선명한 법이다. 나는 칼을 쥘 때도 특정한 자세에 얽매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서 있는 듯하나 속으로는 온 사방을 경계하며 어떤 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유지했다. 이것을 나는 고정되지 않은 마음이라 부른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 무사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해야 한다. 하나의 생각에 꽂히는 순간 그 지점이 바로 나의 약점이 된다.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눈이 멀고, 명예에 목을 매면 명예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저 눈앞에 놓인 일을 묵묵히 처리하고 다가오는 적을 정직하게 베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길임을 명심하라. 내가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우주 전체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법이다. 대결의 순간에 내가 사라지고 오직 칼과 상대만이 존재하는 경지에 이르면 칼은 스스로 움직여 승리를 쟁취한다. 그대들도 무언가에 막혀 답답할 때는 억지로 힘을 써서 뚫으려 하지 말고 잠시 손을 놓고 마음의 창을 열어보라.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잡다한 생각들을 흘려보내라. 마음이 맑아지면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햇살 아래에 드러나듯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산중에 홀로 앉아 바람 소리를 듣노라면 자연은 결코 무언가를 억지로 가르치려 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 나무는 그저 나무로서 존재하고 바위는 바위로서 그 자리를 지킬 뿐이다. 내가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나무의 단단함과 바위의 침묵이 내 안으로 들어와 힘이 된다. 무사로서의 완성은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처럼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에서 완성된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발밑의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자만이 마음을 가리면 등 뒤의 칼날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라. 오늘 하루 내가 가졌던 미움이나 질투 혹은 헛된 망상들이 얼마나 내 눈을 흐리게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세상 그 무엇과도 싸우지 않으나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쩌지 못하도록 내가 무색무취한 공기처럼 변하는 것이다. 적이 나를 뵐 수 없는 이유는 나의 방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집착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이며 극복의 핵심이다. 나라는 존재의 껍데기를 깨고 나와 드넓은 대지와 하나가 되었을 때 무사는 비로소 무적의 경지에 들어선다. 적도 없고 나도 없는 그 고요한 찰나의 순간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그대들도 복잡한 세상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현재를 살아가라. 비워진 마음은 가장 예리한 칼날보다 더 깊이 세상을 꿰뚫을 것이며 그대들의 삶을 가장 찬란한 빛으로 채워줄 것이다. 5번째 이야기. 몸의 감각을 깨워 무의식의 경지에 닿는 법. 인간의 몸은 정신보다 정직하고 머리보다 빠르다. 나 무사시가 평생의 수련을 통해 얻은 5번째 교훈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무의식의 숙달이었다. 전쟁터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 적의 칼날이 내 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찰나에 어떻게 막을지 어떻게 피할지를 머리로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 진정한 다리는 머리가 지시하기 전에 근육과 뼈가 먼저 움직이고 손에 쥔 칼이 본능적으로 적의 빈틈을 찾아 파고든다. 나는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만 번의 반복을 거듭했다. 같은 동작을 지루할 정도로 되풀이하는 것은 단순히 근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동작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영혼에 새겨지게 하기 위함이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드는 것을 고민하지 않듯이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듯이 검술 또한 나의 생리적 현상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많은 이들이 조금 익혔다 하여 다 안다고 자만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의도 없이도 최선의 행동이 절로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들의 삶에서도 탁월함은 반복된 습관에서 나온다. 위대한 예술가나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경이로운 것은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무수한 시간 동안 몸의 감각을 깨워놓았기 때문이다. 머리로만 이해한 지식은 상황이 바뀌면 금세 쓸모없어지지만 몸이 익힌 감각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변치 않는 힘이 된다.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이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몸으로 밀어붙여라. 생각은 의심을 낳고 주저함을 만들지만 단련된 몸은 확신을 주고 과감함을 선사한다. 나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검을 휘두르며 공기의 저항을 느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소리와 바람의 결만으로 주변의 사물을 감지하는 감각을 키웠다. 이것은 신비로운 도술이 아니라 오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훈련의 결과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머리만 쓰고 몸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산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다. 발바닥이 땅을 짚는 느낌에 집중하고 손끝에 닿는 사물의 질감을 세밀하게 느껴보라. 잠들어 있는 감각을 하나둘 깨우다 보면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기술은 기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다. 억지로 꾸미거나 힘을 주지 않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나는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특별한 비기를 쓰지 않았다. 그저 평소 훈련한 대로 몸이 가는 대로 맡겼을 뿐이다. 그대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기교를 부리려 하지 말고 기초를 몸에 완전히 녹여내라. 기본이 무의식이 될 때 비로소 창조적인 영감이 솟아나고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지루한 반복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인류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새롭고 화려한 것만을 쫓아다니며 정작 뿌리가 되는 기초를 소홀히 한다. 그러나 큰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수천 갈래의 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칼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내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릎의 각도는 적당한지를 살피며 그것이 본능으로 굳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땀방울이 바닥을 적시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모여나라는 무사를 빚어낸 것이다. 그대들이여 몸을 움직여라. 책상 앞에 앉아 고민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만지며 얻은 경험만이 그대들의 진짜 실력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는 시간에도 몸은 늙어가고 감각은 무뎌진다.
차라리 수천 번 실패하며 몸에 그 상처의 기억을 새겨라. 그 상처들이 훗날 그대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될 것이다. 머리는 속일 수 있어도 단련된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다.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얻은 이 몸의 지혜가 그대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외부의 적을 제어할 수 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사소한 일과 속에서 정성을 다해 몸의 결을 다듬어라. 그것이 고토의 시작이며 자아를 극복하는 가장 정직한 길이다. 스스로의 육신을 가장 예리한 도구로 갈고 닦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반응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라. 6번째 이야기. 기세를 다스려 천하의 형세를 읽는 법. 전투의 승패는 칼날이 맞닿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나 무사시가 강조하는 6번째 가르침은 바로 기세를 다스리고 형세를 장악하는 눈을 갖추는 일이다. 기세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산을 옮길 만큼 무겁기도 하고 깃털처럼 가볍게 변하기도 하는 거대한 에너지다. 적과 마주했을 때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내는 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반대로 기세에서 밀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손이 떨리고 발이 얼어붙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나는 대결의 장에 들어설 때마다 그곳의 공기를 먼저 살폈다. 적이 뿜어내는 살기와 긴장감, 그리고 주변 지형이 주는 압박감을 하나로 묶어 형세라 불렀다. 형세를 읽는다는 것은 흐름의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의 꼭대기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파도 밑으로 잠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기세의 싸움이다. 나는 상대가 기세등등하게 들이칠 때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 기운을 받아내어 흩어버렸고, 상대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날 때는 태산이 무너지듯 몰아붙여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대들이 사회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 기세의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면접장에 들어가거나 중요한 협상을 할 때, 혹은 대중 앞에 설 때 그대들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의 기세는 흐릿하고 약하여 남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반면 내면이 단단하게 단련된 자의 기세는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방을 정적에 가두는 위험이 있다. 기세를 키우는 법은 간단하다. 평소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단련하며 어떤 결과도 감내하겠다는 대담한 용기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형세를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지금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처한 위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적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나는 싸울 때 항상 넓은 시야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적의 눈동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끝과 주변의 나무, 그리고 태양의 위치까지 한눈에 담았다. 관찰하는 눈과 보는 눈을 구별해야 한다. 관찰하는 눈은 현상을 보고 보는 눈은 본질을 본다. 형세를 본다는 것은 사물의 이면에 숨겨진 흐름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일이다. 기세는 또한 변화무쌍해야 한다. 한결같이 강하기만 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한결같이 부드럽기만 한 것은 짓밟히기 쉽다. 강함 속에 부드러움을 감추고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심지를 품어야 한다. 나는 적을 교란하기 위해 때로는 겁쟁이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미친 사자처럼 포효하기도 했다. 나의 기세가 종잡을 수 없게 변할 때 상대는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무너진다. 그대들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운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때로는 낮추어 엎드리고 때로는 당당히 일어서서 세상의 기세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천하의 형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한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중요한 것은 기세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비록 대결에서 지고 몸에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영혼의 기세만 살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패배의 쓴 잔을 마셨을 때도 그 속에서 승리의 씨앗을 찾았다. 기세를 다스리는 자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운명의 개척자가 된다. 전장에서 마주하는 적의 기세는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그대로 반영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떨리는 칼끝은 아무리 화려한 장식이 달려 있어도 이협적이지 않다.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이미 내놓은 자의 무심한 기세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날카롭다. 나는 대결을 시작하기 전 상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기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파악했다. 만약 그의 기세가 분노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나는 침착함으로 대처했고, 그의 기세가 오만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나는 집요한 허점을 공략했다. 기세의 싸움은 결국 누가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대들이여,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마라. 남들이 떠들어대는 소문이나 눈앞에 이익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신의 기세를 스스로 갉아먹는 짓이다. 거대한 바위가 강물에 씻기면서도 제 자리를 지키듯 그대들의 중심을 확고히 잡아라. 형세를 읽는 눈을 기르고 기세를 다스리는 마음을 갖춘다면 그대들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길을 찾아낼 것이다. 나 무사시가 평생을 통해 증명했듯 진정한 승리는 칼이 아니라 기세에서 먼저 시작되는 법이다.